이곳은 이러한 그 생물의 그 살던 보금자리를 발굴하던 장면입니다. 이곳은 에게이트 그 모뉴멘트 그 안내센터에서 여기 한 3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금 뭐 큰 큰 길이라고 해야 여기는 자동차가 한 30분에 한 대씩 다니는 곳이에요. 뭐 그것도 거의 안 돼요. 그 길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상관없는 그런 곳이죠.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서 초입에 있는 곳이 여기고, 여기서 3마일 들어가면 그 어게이 그 모뉴멘트, 그 퍼실 모뉴멘트죠. 그러니까 퍼실이 뭐냐면 그 화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퍼실 모뉴멘트, 이 화석에 출토된 이 전체를 그 국가에서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설정해서 그 모뉴멘트로, 내셔널 모뉴멘트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그 전시장 안에서 봤던 것인데, 이 지역에, 그러니까 화석이 발굴되는 곳에는 과거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공룡이 뭐 살고, 코뿔소 조상이 살고, 사슴의 조상 등등 수많은 그러한 옛 조상들이 산 이곳은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큰 생명체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선형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자료를 유심히 찾아봤어요. 저도 이거는 또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그 많은 육식 공룡 또 초식 공룡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 뭐 개의 조상도 살고 사자의 조상도 살고, 그런 와중에 이 작은 생명체들 있잖아요. 이게 그 다람쥐 같은 땅속을 파고들어가서 사는 그러한 작은 생명체들도 더불어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얘들은 자기들의 이제 그 어떤 그 추위나 이런 것도 피하고, 또 외적의 침입도 피해야 되고 등등 하니까 이렇게 땅속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 나사처럼 그렇게 집을 지었을까, 이러고 이제 자료를 살펴봤더니, 이 가운데는 나무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계단처럼 이렇게 땅을 파고 이 아래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와서 위에서 뭐 큰 짐승들이 파도 자기들이 잡혀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외적의 침입이 수월하지 않게 나선형을 만들어서 들어온 곳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안에서 살면서 또 여기저기에는 이제 창고도 만들어서 식량도 많이 저장해 놓고 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전체가, 이 전체가 전부 라임스톤이에요. 이게 그 거의 세멘트와 같은 석회석인데, 여기에 지금 있는 이 정도가 이 과거 생명체들이 출토된 이곳이 2200만 년 전 그 시대에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갈수록 시대가 이제 연대가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식 작용에 의해서 이 과거에 여기 이제 그 평야였던 곳이 오랜 세월 이제 비도 내리고 뭐 눈도 내리고 얼음도 내리고 하면서 깎여 내려가면서 이제 이러한 곳이 돌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위쪽에는 지금 근대의 그 생성연대가 있는 것이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오랜 그 세월의 흔적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891년서부터 이제 발굴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농부가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을 하면 이 미국은 남의 공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 쿡이라고 하시는 그 분의 이름을 따서 이 전 지역에
곳곳에 설명문을 달아놓고 미국의 그 지올로지스트 그 학술지에도 그 쿡이라고 하는 분의 그 공헌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과학 서적으로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자료에. 그래서 그 네브라스카 대학은요, 제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쪽으로 조금 있겠습니다. 이 카우보이 모자 챙이 흔들릴 정도면 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낮은 지대예요. 저쪽 밖에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그러한 바람이 부니까 차가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네브라스카 대학은 그 지질팀이 이제 여기에 왔죠. 옛날이니까 뭐 한 130년 전 가까이 된 그러한 시절이니까 이 시골의 그 네브라스카 대학이래야 뭐 아주 작은 그러한 학교 아니었었겠어요. 여긴 뭐 그때 네브라스카 주가 이제 성립이 이제 겨우 막 됐을 그러한 시기인데, 그래서 그 네브라스카 대학은 카네기 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카네기 그 강철한 카네기죠. 남북 전쟁 때 그 병역을 기피하고 철강 산업을 발전시킨 그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츠버그 그 펜실베니아 그 나야가라 폭포에 한참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서쪽으로 오면 거기에 그 피츠버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강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주거지를 삼아서 미국의 모든 철강 산업을 석권한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만 철강 산업을 그 활성화시키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도 준 분이에요. 재벌은 원래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 재벌들은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큰 공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네기 재단에서 이곳에 발굴하는 모든 비용을 그 네브라스카 그 대학 그 지질팀에 후원을 해서 이것이 발굴이 되고, 그 안내센터와 그 자료실이 있는 그 빌딩 그 인근 지역까지 모든 것을 카네기 재단에서 커버를 한 것입니다. 카메라가 바람에 뒤집어지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것저것 뭐 배터리도 망가지고 뭐하고, 그래서 이쪽까지 왔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이 절벽 아래로 왔어요. 이 풀밭으로 해서. 여기도 원래 사람이 다니면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뭐 제가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곳이요, 이 아래 그 자료를 보니까 생성연대가 요 정도는, 저 아래 사람이 다니는 그 통로가 있는 그곳에는 2200만 년 전, 그리고 여기는 약 1000만 년 전, 이렇게 그 도표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여기도 이 수평으로 된 데죠. 그리고 그 오랜 옛날에는 더 낮은 지역이 이렇게 그 평평한 땅이었었는데, 이제 그 침식 작용에 의해서 그 높은 지대에서 자꾸 이제 토사가 장고한 세월에 거쳐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또 넘어가네. 제가 사람을 놀래게 하는데 자꾸. 그래도 그래서 이 장고한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그 높은 산맥지대에서 토사가 조금씩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낮은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 편편하게 되고, 이런 단단한 석회암석축이 있으면 이것을 좀 덜 깎여 내려가고, 흙성분으로 된 데는 많이 깎여 내려가서 이제 이런 절벽도 생기고, 이제 이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질의 역사를 보면은요, 그 수억 년 전에 그 지하의 그 맨틀층이 충돌하고 서로 이제 엇갈려 들어가면서 산맥이 이제 솟아나오잖아요. 로키 산맥 같은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10억 년 전, 12억 년 전, 그리고 얼마 전에 넘어왔던 그 고미빨 산맥, 거기는 32억 년 전에 그 해저에서 융기돼서 이렇게 올라온 그러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지질의 변화를 보면은요, 그 높이 솟아오른 그 산맥이 수억 년의 세월에 거치면서 그것이 이제 깎이면서 이렇게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이러한 이제 평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석회 암석층은요, 해저에서 밀려 올라오는 것이지 이 지상에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석회는 뭐 플랑크톤, 무슨 뭐 미역, 바다 생물 모든 것들이 수억 년을 두고 죽으면서 그 뼈 성분이 석회잖아요. 그것이 이제 쌓이면서 그 석회층을 형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창조과학이라고 하는데 심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그분들은 그 구약 성경에 천지 창조한 이제 그 스토리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요 기간을 약 6,000년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는 6,000년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은 자기 세뇌가 돼서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야고보, 뭐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은 아주 작은 지역이거든요. 지금의 그 레바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영토, 그리고 이집트, 애굽 탈출기 그 10개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던 그러한 시절이 구석기 시대 이후에 거의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 아주 미미한 작은 부분의 한 역사에 불과하고, 그분들 했던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넓게 가야 그 수사지역, 수사가 그 이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방대한 영토를 가졌던 사람이 그 이후에 뭐 인도의 그 일부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그러한 지역, 홍해 그 가나안 땅,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러한 지역을 장악해서 영토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의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신약 성경도 2000년 전 그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초반에는 겨우 있어야 거기 뭐 초대교회 만들고 다니던 그러한 7개 그 초대교회죠. 뭐 에베소서 뭐 등등 빌립보 이러한 교회들, 그리고 그분들이 멀리 가서야 그때는 터키, 그리고 이후에 간 곳이 로마 정도, 그 지중해 그 인근의 그 작은 지역을 설명해 놓은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인데, 이 태고의 역사를 그 6,000년으로 맞춰놓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창조 과학론자들이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동에는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 거기는 공룡도 없었고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화석을 뭐 발굴해서 연구를 해보는 어떤 과학적인 체계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곳곳에서 나오는 그 옛날 화석 증거물들, 뭐 수천만 년 수억 년 전에 그러한 증거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뭐 인정하지 않으면 않는 거고, 나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것과 그것은 다른 거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쌓아 올리는 이러한 그 교육 체계를 그들이 부정하면 안 되는 거죠. 종교와 이 과학과 교육 이런 것은 조금씩 분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그 역사 고찰을 하면서 한 내년쯤에 제가 이제 동부를 순회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또 역사 추론을 유튜브에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그러한 배경, 배후 세력 등등 모든 미국의 근대사를 제가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그러한 엉터리 그 승자의 법칙에 의해서 써진 그러한 역사 말고 그 저면에 장막 뒤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국의 실제 역사를 제가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과 이 미국의 재벌들의 그 마인드의 차이는 너무 심한 거예요. 제가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얘기 드릴 때가 있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너무 급속히 재벌이 되고, 그러니까 양반 가문이 아닌 거죠. 그냥 그 정치 경제 그 대변혁기에서 운이 좋아서 또 과단성 있는 그러한 투자를 하면서 또 그 시대적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 가면서 급성장한 그러한 재벌들이기 때문에 이 오랜 역사가 있는 그러한 양반 가문처럼 자손들을 가르치지를 못해.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냥 자식들 뭐 귀찮으니까 니들 막 써 알아서 하고, 애비는 애비대로 그냥 막 첩질해야 되고, 물론 산업도 일으키지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한국의 그 유명한 재벌 그 양반이 뭐 첩이 사방에 많잖아요. 자식들이 뭐 몇 명인지도 몰라. 밝혀지지 않는 자식까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한국의 재벌들을 하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재벌들은 유럽서부터 온 그 뼈대 있는 가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돈 쓰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돈을 써가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또 사회에 모조리 환원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아름다운 풍습이 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그 마카파 재벌들과 미국의 재벌들의 그 차이점은요,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30년도 넘은 그때서부터 35년 전에부터 근무한 그 회사 가족들도 완전 양반 가족이에요. 그 이탈리아에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이러한 분들과 내가 근무하던 그 회사 회장의 그 조상이 그들과 같이 그 석재 건축업, 또 미술 조각품 이런 것을 같은 장소에서 만들던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그 사람들이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도 굉장히 품격 있게 사용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것들은 보면 많은 재벌들이 상껏돈이잖아요. 돈은 많으니까 첩질해야 되고, 제일 돈 많으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배운 게 없고 물려받은 그 가문의 그 지식이 없는 것들은요, 첩질해야 되고 룸사롱 가서 술 퍼마시고 그겁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그 나머지 무슨 뭐 복잡한 그러한 지식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거 싫어하니까. 머리들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 그 신앙촌 그 박태선 장로라고 하는 그 사이비 집단들 자식 박동명 뭐 70년대 그 초에 거의 지금 한 6, 7년 됐죠. 그때도 어마어마한 그 한국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었어요. 그 이슈가 돼서 그러한 자들과 같이 다닌 게 그 술집 종업원하고 자기 아들이 다퉜다고 해서 이 똘마니들을 시켜가지고 그 술집 웨이터를 잡아가지고 어디 야산에 끌고 가서 권총을 꺼내들고 구타하고 용돈 쓰라고 2천만 원 던져주다가 체포당해 가서 형무소 가서 그 6개월 산 그 머리 벗겨진 그놈 있잖아요. 그 박근혜 청문회 때 그 증권사 사장하던 그 친구가 나하고 같은 성씨인데 주 누구예요? 그 친구가 그 탈바가지 같은 그 회장이라고 하는 그 칠공잡 파 중에 하나였던 그 망나니 뭐 회장은 회장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복들 하는 짓들하고 똑같다고 막 그 야단을 치는데 제가 기억을 해서 미국의 재벌들처럼 이렇게 좀 품격 있는 그러한 삶을 한국의 재벌들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예요. 뭐 이런 거 발굴할 때 좀 후원도 하고 좋은 일에 후원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 데다가 후원을 한단 말이야. 룸사롱 무슨 뭐 첩질하는 데 갔다가 가서 후원하고 말이죠. 그런 짓들 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는 또 그 어린 녀석이 어떤 국회의원 아들 어린 녀석이 그 무슨 좋은 승용차를 타고 가다 누굴 들이받아갖고 몇 천만 원의 합의를 보고 그 나이 20살이나 뭐 된 그러한 놈들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율성이 없는 거예요. 자립정신도 없고 부모들이 재산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고요. 부모들이 무슨 그런 것들이 무슨 나라를 위해서 못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못. 그리고 팔아먹기는 애국을 해야 된다고 열린 게 입이라고 그냥 떠들어대고 그 지식도 없는 그런 것들이 그 사고를 낸 애비 걔를 보니까 애가 어디 지식이 있게 생겼어요. 완전히 뭐 옛날에 그 조선시대 때 한 중기 후기 정도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다가 작둔날이나 하나 들고 저 산속에 가서 두건이나 하고 있어. 완전 산적놈이더만. 그 못생긴 녀석. 그런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륙 여행하면서 아쉬운 것들이 너무 많아. 왜 그렇게들 인생들을 살아갈까? 그러한 생각도 들고. 자, 제가 이제 또 어디 다른 곳으로 떠나겠습니다.